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우리 짧은 지지익선이라고 소개도 짧네요. 안녕하세요. 하몽입니다. 김범래입니다. 꼬마입니다. 네, 오늘은 좀 짧은 이름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미니 지지익선? 이 정도로 타이틀을 달고 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시즌 1에서 하던 결방 특집과 결을 같이 하는 화고요. 저희가 결방 특집이라고 하니까 결방 공지인 줄 알고 안 들으시는 분들이 일단은 피드백을 받고 나서 결방이라는 워딩을 빼기로 제가 맞아요. 결정을 하고 처음 시작하는 화입니다. 맞아요. 결방 특집도 다 똑같이 진짜 길이가 재밌는데. 짧은 뿐 우리는 더 재밌게 녹음한 회차들이 많은데 그거 한국사 시험 그거 하면서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그 귀화 시험 하면서. 다들 안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이게 결방이라는 게 사실 결방 공지를 띄우는 팟캐스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미니 지지익선도 짧게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 주제에 대해서 핥아보는 시간?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했는다고요? 편집 없이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말 잘해야 돼요. 필요하면 하겠죠. PD님이 알아서, 안내님이 알아서 안 판단하실 것 한다고. 같고. 편집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여태 뭐예요? 일하다가 오셨잖아요. 나는 이제 일을 한 지 좀 꽤 오래돼서 썩은 사람이고 지금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패널분이 계시잖아요. 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쿠마님께서 최근에 이제 취직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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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근데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이런 고민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 잘하는 사람,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한 4년 차쯤 되면 포기하죠. 찔리셨나봐요. 올해 들어서 공교롭게 포기해버렸네. 네. 그래서 오늘 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고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가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인사조직적인 이런 연구가 경영학과라든지 심리학과라든지 대부분의 사람을 다루는 학과에서는 다 연구를 하던 분야고 정답은 없지만 그럴싸한 이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기업에 취직을 하면 흔히 인성검사 혹은 적성검사 이런 걸 받아요.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받아보셨을 텐데 이런 것도 사실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을 솎아내기 위한 혹은 걸러내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는 MBTI 16가지로 사람 성격을 유형을 나누는 거죠. 빅5, 타입 AB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일과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직군이다. 그럼 뭔가 기본적으로 외향적이고 뭔가 말을 잘하고 스스럼 없이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걸러내는 건데 그리고 기업 시험으로는 예전에 그 삼성에서 했던 사트 그리고 현대그룹에서 했던 Hmet 이런 거는 거의 국가 고시급 아니에요? 그거 하는 날 뉴스에도 나오던데. 맞아. 학교 빌려가지고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방식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성격은 나눠져 있고 그 성격에 맞는 직무를 맡으면 성과가 잘 나온다. 이런 뭔가 기본 논리로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꼭 맞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성과를 잘 내느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 많은 인적성 검사와 거르고 면접을 보고 우리 회사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그럼 지금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다 그런 뭔가 배리어들을 뚫고 들어온 분들인데 다 다르잖아요, 성과가.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론들을 제시를 하는데 한 5가지 정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긴 건 아니고요. 짧게. 첫 번째는 통제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이제 들으시면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 얘기를 듣고 계신 세 분의 패널 분들도 자기는 어떤지에 대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통제 위치인데 내 자신을 통제하는 주체가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적으세요 빨리. 근데 그 외부 내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외부 조직, 내부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는 정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단적인 예로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스스로 일어나느냐, 아. 누가 깨워서 일어나느냐, 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함에 있어 시켜서 하는 거냐, 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뭔가 다짐하면서 하는 거냐, 그런 거죠. 일마다 근데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모든 일에 그러지 대해서 않아요?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일을 하는데 팀장님이 시켜서 한다는 마음가짐과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나를 통제하는 위치가 외부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그래서 내재론자, 통제 위치가 내부에 있는 내재론자가 외재론자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낸다고 이런 이론에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과를 내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재론자들은. 두 번째가 자기감시입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느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첫 번째 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외부에서 보는 나의 모습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적으로. 사실 이것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겠죠. 세 번째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 진짜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네. 그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니까요. 자신과 자신의 역량, 그러니까 자신의 파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 또 성과를 내는 뭐 고성과자, 저성과자가 나눠진다는 이론입니다. 네 번째가 경쟁 심리입니다. 이건 아닌가요? 아니요. 저한테 없는 거라서. 경쟁 심리. 남보다 더 잘하고자 하는 욕구. 사실 이것도 중요하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취 욕구입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경쟁 욕구랑 성취 욕구랑 어떻게 다르죠? 가장 크게 다른 게 성취 욕구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성취 욕구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성공을 맛본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 성공을 맛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성과를 내서 뭔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게 잘 됐어. 프로젝트가 잘 되든 일이 잘 되든 잘 돼서 성과가 나오면 더 큰 성공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확실하게 된다고 해요. 이런 측면에서의 성취 욕구고요. 그래서 한 번의 성공이 인생을 좌우한다라고도 얘기하는 이론입니다. 아까 뭐 경쟁 욕구하고 성취 욕구라고 하셨나요? 경쟁 심리랑 성취 욕구 뭐 비슷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경쟁 심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하기 위한 것 같고 성취에 대한 욕구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일이라는 거를 봤을 때 더 잘하고 싶다라는 것 같고 경쟁 욕구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 얘기를 해봤는데 쿠마님께서 뭐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중요한 5가지의 항목이고 웬만한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기도 해요. 많이 들어봤음직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게 잘 내 몸속에 잘 있는지 마음속에 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도 분류해보고 저렇게도 분류해보고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 못하더라 막 분류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플러스 알파이자 오메가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뭐 스티브 잡스 아니 뭐 일론 머스크 뭐 앨런 머스크라고도 하고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돼요. 뭐 고성과자, 임원, CEO, 뭐 잘 나가는 사업가, 자본가들. 근데 지금 리더들에서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똑같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좀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제 그 오버워치나 뭐 롤 같은 게임 해보면은 뭐 직접 앞에 나가서 때리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뭐 하잖아요.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분은 진짜 리더십이 있고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CTO 계열이죠. 뭐 기술적으로 정말 내가 파고들어서 기술을 많이 알다 보니 뭐 다른 사람들도 컨트롤할 수 있는 뭐 위치에 있거나 하면서 조금씩 그 결이 다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결이 다르긴 한데 어느 분야에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포함하는 이론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현기증 나요. 자, 어느 분야든 잘하긴 쉽지 않아요. 뭐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어디든 프로의 세계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고성과자나 뭐 CEO나 잘 나가는 감독이나 마키아벨리즘 성격을 뚜렷하게 띠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척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성격 포인트가 뭐 몇 퍼센트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성격 테스트. 그 중에 하나예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그런 측정 척도가 있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뜻을 지금 설명해드리면 우선 쿠마님은 아실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누군지. 아, 사람이야? 군주론 쓰신 분. 맞아요. 오. 네,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키아벨리에서 따온 심리학 용어고요. 마키아벨리는 뭐 하몽님도 아시고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인간의 내면을 아주 날카롭게 표현한 군주론이란 책을 쓰신 분이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독재자들이 좋아한 책으로도 유명하죠. 제가 이거 왜 기억하냐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러면 나이가 좀 더 나오려나? 군대에 있을 때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뽑힌 대통령 선거 날 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군주론을 읽은 그 밤에 당선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군주가 되어야 하는 덕목에 대해서 막 적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나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덕목이 있고 좀 이 책을 많이 혹시나 읽어서 더 좋은 군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감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으면 우선 대통령부터 다르게 보이죠. 네네네. 전 안 읽었는데. 뭐야?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인간은 부모의 죽음보다 빼앗긴 돈을 더 오래 기억한다. 아주 날카로운 말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맞는 같기도 말 하고. 같아.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그래서 보통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에서 쓰기 전부터 쓰이던 단어예요. 뭐 일반적으로 뭐 국가의 발전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뭐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허용된다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성격 팩터를 설명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사람들은 매우 성실하고요. 신중하고요. 세계가 변화함에 있어서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알고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마키아벨리즘 수치가 높으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유난히 성공을 많이 합니다. 사회에서. 그것도 시대를 불문하고. 꼭 지금 현대 디지털 사회 21세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단 친화성 수치가 좀 낮고요. 자아 도취의 경향이 좀 높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누가 생각날 거예요. 대부분 자기 회사의 임원이거나 팀장님이 보통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범례님 얼굴 보면서 이 얘기를 들어서 범례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나 이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면 사회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뭐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정말 뛰어난 CEO고 뛰어난 리더고 뭔가 사회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설명이 끝난 거예요. 뭐 앞에 얘기한 5가지 항목들도 있었고 마키아벨리즘적인 수치가 너무 높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즘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기의 마키아벨리즘 수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오늘 하고 모여볼걸. 그래요. 자, 그래서 우선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 사실 이런 악명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특정 책에서 언급되면서 모던 마키아벨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까지 받았던 분이고요. 했던 일을 좀 읊어보면 차량 번호판을 떼고 주행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합니다. 입구랑 가깝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뭐 본인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던 그 성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단한 사람의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혹독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엔지니어한테 네가 만든 건, 네가 평생 동안 만들어 놓은 건 다 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옛날에 또 픽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죠. CEO였죠.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퇴직금 안 준 건 불법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팀장이 2주 전에는 얘기해주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그럼 내 해고 명령은 2주 전부터 소급 적용해라. 그러니까 정리할 2주 동안 급여를 안 주겠다는 얘기야. 아, 내가 말한 순간부터 우선 해고고 2주간 그냥 준비하라는 얘기야. 나갈 준비. 이 정도로 모독에 가까운 욕을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 뭐 각자 다니는 회사가 이제 청취자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뭔가 사장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좀 위에 계신 분들 혹은 뭐 더 잘 나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경향이 뚜렷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은연중에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진짜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인물은 앨런 머스크. 이분도 유명하죠. 12년간 일한 비서가 있습니다. 12년이면 어마어마한 사이죠. 시리가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12년에서 네. 반응을 한 것 같네요. 12년 동안 같이 일한 비서가 저한테 제발 휴가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발. 앨런 머스크가 아 그래 휴가 안 보내줬었지? 휴가 갔다 와. 하고 보내고 해고합니다. 와, 영원히 휴가를 가라. 영원한 안식을. 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출산 때문에 일을 못한 직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 사실 우리 감수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뭔가 사건들이죠. 그러면 난리 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모습도 사실 특히 여성 직원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회사에서 이해해주지 않는 것, 특히 팀장님이나 더 위에 있는 임원분들이 이해해주지 않는 것도 뭐 요즘은 감수성이 좀 변해가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못 보던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분이 아시나요 혹시? 사상 최악의 CEO 1위에 뽑히셨던. 근데 요즘에도 아마존에서 사람을 갈아서 일하기로 굉장히 유명하고 아마존에서 한 2년 버텼다. 그러면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웬만한 회사는 다 그냥 합격이래요. 너 아마존에서 2년 버텼구나. 오 그래 그 정도면 너 해도 돼.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힘든 회사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재밌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직원이 회의에서 이 제프 베조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럼 제프 베조스가 갑자기 딱 이렇게 꼬라보더니 내가 어디 가서 내가 CEO입니다 라고 종이를 받아와야 내 말을 들을 생각이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럴 거면 회의를 왜 하는 거야? 그냥 명령하면 되지. 통보하지 그냥. 네. 그리고 뭔가 아래 부하 직원이 좀 일을 잘못했어.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일을 아예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차라리 이 일에 대해 욕하면 좋은데 넌 왜 내 인생을 낭비시키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머리 아프네. 지금 직장인님 분들은 뭔가 이제 화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난 이런 얘기 들으면 바로 집어 던졌지. 그리고 넌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는 입에 달고 살고 한밤중에 이메일을 보내고는 새벽에 왜 답장을 안 하냐고 추궁을 하기도 하고요. 휴가 때도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할 기회가 여태까지 뭐 일하면서 없었긴 했지만 아직 그만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좋은 리더의 덕목을 쌓기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많이 연구하고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그거를 정확히 반대로 하는 사례들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 듣다가 보니까 번호판 떼고 달린 스티브 잡스가 너무 착하게 느껴져요. 그 정도면 양호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아마존은 아까 하몽님 말씀대로 성과를 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회사라고 평가를 받는데 아마존에 다니는 거의 모든 직원은 자기 책상에서 울었던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80몇 %인가가 뭐 울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직장에 있다 보면은 간간히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몇 번 봤고. 저도 운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화장실에서. 근데 많아요. 화장실, 뭐 회의실. 미생 찍는 줄 알았어 내가. 진짜. 맞아요. 그런 경우가 대체 있죠. 그리고 뭐 제프 베조스는 또 나중에 로봇이 좀만 더 발전하면 난 노동자들은 다 로봇으로 대체할 거다. 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상이랑은 너무 다른데 이런 사람들이 현 시대에 너무나도 성공하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고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고 뭐 졸업식에서 막 이렇게 연설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오늘 지금 해주시려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페이팔 창업자인 뭐 피터 틸이나 스냅챗 창업자인 뭐 에반 스피겔 등등 악명 높은 CEO나 이 시대의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얘기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을 잘하고자 하는 욕심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도 그렇고 다니는 걸 이제 시작한 쿠마님처럼 이제 직장을 시작한 사람들도 잘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다. 뭔가 내가 사회에서 스티브 잡스가 되고 싶다. 뭐 한참 뭐 그런 책 많았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하고 뭐 누구처럼 행동이라 뭐 이런 책 많잖아요. 이건희처럼 경영하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좀 더 보태서 성공이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느낌도 드네요. 우리가 예체능 쪽에서는 음악이나 체육, 뭔가 피지컬에 타고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쟤는 남다르다. 그리고 나는 쟤랑 다르다라는 거를 같은 체육인끼리도 약간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대요. 쟤는 진짜 올림픽 나가래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장에서도 사실은 똑같다고 합니다. 아, 쟤는 임원이 될 상이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피지컬이 다름을 우리가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원이 되고 사회적 성공 가도를 달릴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즘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이 상처를 다 견디고 내 몸에서는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있지만 좀 더 버티고 잘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 매체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오심을 진작에 인식할 수 있다면 내 이 옷이 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내 욕구와 인정받고 싶다는 이 욕구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만약 알 수 있으면 체육인처럼 피지컬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진작에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대부분 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는 왜 회사에 다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하고 싶은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지익선에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몇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공에 이제 목을 매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하시면 진짜 삶이 달라지거든요. 신입사원으로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뭔가 위로의 말도 될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팀장까지 했어. 정말 피 철철 흘리면서 남들은 욕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욕먹는 게 유난히 힘들고 막 못했을 때 혼나는 게 너무나도 식은땀 나고 그걸 참으면서 팀장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원을 못 달았어.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좌절감에 휩싸인대요. 근데 뭐 동기가 임원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좌절감은 배로 다가오겠죠. 약간 자기 비교를 하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체능처럼 나랑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물론 인터넷에 있는 테스트가 100% 옳은 테스트라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마키아벨리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그거에 따라서는 아니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 번쯤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마키아벨리즘 수치라는 게 똑같이 저를 측정하더라도 항상 똑같을 것 같진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맞는 일을 찾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 게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들어보면서 찾아봤는데 이제 마키아벨리아니즘이라고 검색해야 나오고요.
이게 보니까 저도 그런 말 옛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임원 자리에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많다 이런 말 유명하잖아요. 마키아벨리아니즘 저 테스트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측정. 아 진짜로. 아, 너무 다 사이코패스라고 치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범례님 말씀의 포인트는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되리니까 너무 노력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키아벨리아니즘 수치가 높다는 건 제가 방금 테스트 항목들을 대충 봤는데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높다. 남의 고통에 둔감한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 뭐, 약간 아까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이 팀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또 그 임원 자리를 못 따내면은 또 좌절하고, 이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가 높다라는 말로도 좀 들려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면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실제로 일을 잘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를 잠깐 핥아봤던 회였는데요. 간단하게 소감 얘기하고 미니 지지익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 잘하는 법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준비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일을 못하지 않는 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일이 엄청 거대한 일이 있고 저는 이거를 고통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대한 고통이 있으면 적어도 내가 일을 했을 때 내가 나를 통하면 그 고통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보면은 그 고통이, 그 일이 전혀 줄어들지 않게 남한테 패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그러지만 않으면 일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약간 좌절했고요. 그렇지만 일을 성실히 해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속으로 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도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일을 잘하는 얘기라고 해서 완전히 팔로워들의 입장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비범한 천재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지 않았을까.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에 말했던 뭐 내적 통제 위치라든지 자기 존중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혹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 혹은 내가 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